EF를 외웠다면 이온의 한 50%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일단 이온이 뭔지부터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 책에 이온의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이온이 뭐라고 써있어? 전자가 전자를 읽거나 얻어서 전자를 띄는 입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전하라는 것을 띄게 된 입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지? 네. 원자부터 출발하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자 중에서 가장 가벼운 녀석 누구죠? 수소. 원자 번호 1번. 1번이란 1이 뭐죠? 플러스가 하나 있다는 뜻이죠. 네. 근데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뭐여야 한다? 그렇죠. 중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복습 잘했네요. 중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하나 돌고 있어야 한다? 마이너스 진 전자가 하나 돌고 있는 것이 원자의 구조입니다. 선생님 방금 그린 이 녀석은 무슨 원자의 구조? 수소 원자의 구조예요. 구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돌고 있잖아. 네. 하나만, 자,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껍질이라 그래. 하나만 돌고 있으면 얘는 너무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서 이걸 버려버려. 가버려! 버려버려. 네. 자, 봐봐. 수소 원자는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뭐 해야 한다? 버려버려야 한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전자를 버린 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 얘는 남아있죠? 네. 근데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어졌지? 네. 그럼 얘는 무슨 전기를 띠게 되겠어?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게 됩니다. 얘는 전기를 전혀 띠고 있지 않았잖아. 전기를 띠게 된 거지. 전기를 띠게 되었을 때 뭘 띄었다? 전하를 띄었다. 전하를 띈다. 전하라는 말은 딴 거 아니고요. 전기에 전기를 띄었다. 전하는 전기. 전하 이거 말고 전하는 전기를 띄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 이 입자를 뭐라고 한다? 얘를 이온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얘는 수소는 수소지. 수소인데 무슨 수소? 전기를 플러스 1의 전기를 띠는 수소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H 플러스. 이거를 수소 이온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수소 이온. 수소 이온은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이온의 종류 중에 무슨 이온이라고 하냐면 양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양이온. 전자를 버린 녀석들은 원자가 전자를 버리게 되면 무슨 이온이 된다? 양이온이 되겠지. 전자 수가 부족해지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리튬이야. 원자가 몇 번? 3번. 그러면 플러스가 몇 개? 3개. 전자도 몇 개? 3개. 잘 알고 있네요. 전자가 이렇게 3개가 돌고 있는데 이게 주기가 2주기인 거 보이나요? 리튬은? 네. 2주기. 주기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껍질의 수입니다. 껍질이 2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책에서는 껍질까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껍질이 2개 있고 3개가 돌고 있으면은 하나, 2개는 여기 위치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총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이런 규칙이 있어. 그럼 얘는 두 번째 kop질에 전자가 하나만 돌고 있지. 그래서 되게 불안해. 원래 하나만 돌고 있으면 되게 불안하다며? 불안합니다. 얘도 불안해.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버려버려. 전자를 버려버려. 전자를 버리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 플러스는 3개 똑같은데 전자는 몇 개만 남게 돼? 2 개만 남게 되겠지. 그러므로 얘도 무슨 전기를 띠게 된다?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게 되겠네. 그죠? 얘도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재밌는 건 수소도 전자 1개 버리죠. 리튬도 전자 1개 버리죠. 전자 1개 버리는 것들만 모아놓은 게 1쪽이에요. 1쪽. 왜 순서, 자리까지 외우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1쪽의 특징은 전부 전자를 몇 개씩 버린다? 1개씩 버립니다. 그래서 H도 나 이온 되면 1 플러스 된다? 어머머머, 나도. 리튬도 1 플러스 된다? 나트륨도 전자 1개 버리니까 1 플러스 된다?
칼륨도 전자 한 개 버리니까 1 플러스 된다? 그래서 주기율표만 외워놓으면 누가 1 플러스를 떼는지를 다 이미 공부를 하게 된 셈이라는 겁니다. 이 표만 외워놓으면 1 플러스 이온들이 누구냐 쓰라 그러면 1쪽에 있는 것들 쫙 쓰면 돼요. 쉽죠? 네. 응용! 2족은 전자 몇 개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2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족은 다 2개 버렸다. 2 플러스. 나 2개 버렸는데. 나 2개 버렸는데. 13족은요. 3개 버립니다. 13개까지 못 버려요. 쌤이 아까 그 10개가 따로 있다고. 중간에 10개 빠진 게 있는데 걔네들은 대학 가서 외워요. 대학 가서 외우는데 이게 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따로 빼가지고 전이원소라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서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안 배워요. 자, 21번부터가 전이원소인데 어쨌든 걔네들은 빼고 13종은 뒤에 숫자 3만 보면 돼. 몇 개의 전자를 버린다? 3개의 전자를 버린다. 그래서 얘는 좀 경향성이 그런데 알루미늄은 확실하게 3 플러스 전자 3개를 버리게 됩니다. 아까 그려줬었는데 이렇게 금속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거야. 금속. 자, 이걸 금속이라 그래요. 자, 금속들은 다시 말하지만 전자를 뭐 하는 성질이 있냐면 버리는 성질이 있는 것들을 금속이라고 합니다. 금속이 반짝반짝 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자를 버리니까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버린 것들은 전부 다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됩니다. 다시 모든 금속은 양이온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금속은 전자를 버리기 때문에 양이온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전자를 버리지 않는 금속도 배우는데 현재로서는 금속이란 전자를 버리는 것들이라서 다 양이온, 대부분 다 양이온이 되는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원소 중에 금속만 있는 건 아니죠. 금속이 아닌 다른 것들은 뭐라 그래요? 오케이, 비금속. 비금속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전자를 반대로 얻어오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 18쪽 같은 것들은 18쪽 같은 욕한 거 아니야? 18족들은요 헬륨 먹어도 안 죽고 네온 먹어도 안 죽고 아르곤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건 얘는 불안정하지가 않아. 이미 안정해. 이미 안정하면 전자를 가져갈 이유도 없어요. 다시 이거 아까 전자를 버린 이유가 뭐였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버린 거잖아. 전자 가져가. 너 왜 가져가? 전자 불안하거든. 불안한 것들이 전자를 주고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18쪽에 있는 녀석들은 전자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정적이다. 그래서 헬륨가스 마셔도 죽지 않잖아요.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보냐? 바로 17쪽. 얘부터 보면 돼요. 왼쪽부터 얘가 한 개의 전자를 버리죠. 그죠? 한 개의 전자를 버려. 얘가 한 개의 전자 한 개를 버린다 라고 한다면 왼쪽부터 오른쪽에 얘부터는 전자 한 개를 뭐 한다? 여기서부터 얻는다. 그래서 17쪽부터가 전자 한 개를 얻어가는 규칙을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써볼게요. 플루오린. 플루오린은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9번이죠? 9번. 그럼 양성자, 플러스가 몇 개 있어? 9개 있거든요. 전자도 몇 개 있어요? 9개 있어야 돼. 근데 첫 번째 껍질엔 전자 몇 개밖에 못 들어가냐면 2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 껍질에다가 몇 개 그려야 되냐면 7개를 그려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안정화되려면 8개가 꽉 채워져야 안정적이 돼요. 왜요? 이걸 이제 규칙, 화학적 규칙이야. 옥텟 규칙이라는 규칙이 있거든. 그래서 8개가 꽉 채워져야 안정해진다는 규칙이 있는데, 얘는 그러면, 아까 봐. 얘가 그 규칙을 만족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 아까 금속처럼 7개의 전자를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1개의 전자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 거야. 어떤 게 더 간편해? 가져가는 게 간편하잖아.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전자를 얻어오고 싶어 하는 거야. 7개를 버리기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전자 한 개를 가져오려고 하는 게 비금속들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그리는 건 사실 고등학교 과정이긴 하거든요. 이걸 그릴 줄 알면 되게 간단해. 이온이 너무너무 쉬워지거든요. 쌤이 우리 책에도 전혀 이런 표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쌤이 미리 끌어오는 게 어렵지 않거든. 어렵지 않은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온이 너무 쉬워. 중학교 이온 너무 쉬워. 근데 이걸 배우지 않고 중학교 이온을 딱 피면 어떻게 돼요? 전부 암기. 모조리 암기. 맞네. H는 플러스야. 1 플러스래. 칼륨은 안 외웠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칼슘은 몰라. 뭐지? 플로리는 그게 이온이야? 원소야? 이러고 있는 거지. 플로리는 이런 거. 근데 너무 쉽게 외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어쨌든 얘는 전자 한 개를 가져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오면 얘는 뭐로 바뀐다? 플로린이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 한 개를 얻어오니까 1-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얘는 아까와 반대로 무슨 이온? 음이온이라고 불러주고요. 플루오린 플러스 이온이라고 붙이면 되는데 음이온들은 특별하게 이 이온하고 요 사이에 화자를 플루오린 화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책에 플루오린 화이온 보이나요? 네. 화자를 붙인 거 확인해 주면 돼요. 염화이온, 산화이온, 황화이온 보이죠? 네. 화자가 들어있죠? 화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래서 화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음이온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화자 붙어 있는 거잖아. 화자 붙어 있는 것들이 음이온의 특징이야. 이름만 보고도 이게 음이온인지 양이온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문제로 나트륨 이온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건 양이온 같아, 음이온 같아? 양이온이죠. 생각하는 시간 양이온이요. 양이온이요. 오케이. 양이온이죠. 양이온인 걸 화자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양이온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트륨 어딨어? 여기 있잖아.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네요. 자, 그럼 적어볼게요. 플로린은 전자 몇 개 얻어온다? 하나. 얘도 하나. 우와, 벌써 2개 외웠어요. 그럼 16종은 전자 몇 개 얻어올 거야? 2개 얻어옵니다. 그러므로 산소 2-, 황도 2-, 산화이온, 황화이온, 플루오린 화이온, 염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책의 요 4개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외우지 않는다면 다 쌩암기다. CL은 1-였나? 아니요. 플로린은 걔도 1-인가? 아니 왠지 2- 같아.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찍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걸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나머지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여기 더 바빠. 그치?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이제 정리해 줄게요.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20번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만 딱 정리해보면 뭐가 있냐면요. 철. 2 플러스. 철 2 플러스. 구리. 2 플러스죠. 마그네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늄. NH4 1 플러스죠. 암모늄 1 플러스. 요거 빼고 다 나와 있죠? 네. 자, 양이온 3개. 안 나와 있는 거. 양이온 3개 정리했고요. 음이온 중에 안 나온 것들 적어보면은 OH-, 그 다음에 NO3도 마이너스, CO3도 E-, SO4도 E-입니다. 좀 특이한 것들이 보이죠? 이것들은 원소 기호인 거 알겠는데 이건 뭐야? NH4. 분자 같죠? 뭔가 붙어 있잖아. N 하나랑 H 4개가 붙어가지고 덩어리져 있어. 봐봐. N 하나랑 H 4개 붙어서 덩어리져 다니면서 야 우리가 전자 하나 버릴까? 이러는 거야. 같이 다니면서 전자 한 개를 버린 거예요. 이거를 여러 개의 원자가 이온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원자 이온. 그래서 다원자 이온 하나, 여기도 다원자. 음이온은 다 다원자 이온만 외워주면 돼요. 다원자 이온이 여러 개의 원자가 함께 뭉쳐 다니면서 같이 전자를 버리는 것 같아요. 아까 N 하나랑 H 4마리가 뭉쳐 다니면 우리 다 합쳐서 전자 하나 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전자를 버려서 함께 이온이 되는 거. 함께 이온이 되는 것들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암모늄이. 암모늄 이온입니다. 화자 안 붙죠? 암모늄 이온. 그리고 다원자 이온은 다 화자가 또 안 붙어요. 특이하게. 이거를 이거는 수산화 이온. 이건 또 화자 붙네요. 수산화 이온. 책에 써있죠? 수산화 이온이고 얘는 탄산 이온. 탄산 이온. 얘는 황산 이온. 황산 이온. 얘는 질산 이온. 화자 안 붙어있죠? 음이온인데 화자가 안 붙어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얘만 화가 붙어있네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건 사실 20번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외우기도 바쁘지. 무려 6개, 그죠? 7개네요. 무려 7개 외우기도 바쁜데 저거까지 외우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씨 엄청 많아. 그치? 10개가 넘어가. 여기만 해도 둘, 다섯, 일곱, 11개. 11개를 그냥 외우게 해준 겁니다. 11개가 그냥 외워졌고 나머지 7개만 따로 외워주면 돼요. 이것도 어렵다 그래서 쌤이 고등과정 통틀어서 초필산 기법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들만 모은 거. 2+. 잘 봐. 2+만 모은 것들인데요. 철. 안 나와 있는데 고등과정까지 합친 거야. 이걸 아연이라 그래. 구리. 마그네슘. 그죠? 카드뮴. 납. 생소하죠? 그리고 알고 있는 거 외에 이거 처음 보는 것들이죠? 세 개를. 납은 알고, 납은 있어요, 거기? 네. 거기 납 있어? 네. 그 앞에. 앞에? 납 있지 않아? 저 앞에서 배운 거? 맞아. 그냥, 맞아. 납 있었는데 걔가 이온이 되면 전자 2개를 버리고 이온화가 돼요. 전자 2개를 버리고 이온화가 됩니다. 쌤이 이렇게 써놨잖아. 요거만 알면 2+를 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잘 봐. 여기는 이불 속이에요. 네? 이불 속입니다. 2+만 외우는 거지, 지금. 2+만 외우는 거야. 네. 이불 속에서 말도 안 되지만 철판 아구찜을 먹어요. 네? 철판 아연 굴이잖아. 철판 아구찜을 먹어요. 어떻게? 마구 먹어요. 다시 철판 아구찜을 마구 먹어요. 전부 이불 속에서 뭐라는 얘기니까 전부 이불이야. 너무 마구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었잖아. 네. 돈이 많이 나온 거지. 그래서 카드로 납부합니다. 카드뮴 납이에요. 카드 납부. 써놓으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잘 쓰일 겁니다. 카드 납부한다. 이불 속에서 철판 아구찜을 마구 먹어서 카드로 납부해요. 저기 카드님. 카드님이야. 이름이 카드님. 낫이요? 납부하다. 납이 뭐냐면 왜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이게 무거운 거 차고 들어가잖아. 이게 납덩어리를 차고 들어가요. 납. 얘는 아연이죠. 아연을 아라고 했던 거. 철판 아구찜 마구 먹고 카드 납부. 오.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거야. 네. 그러면 뭐가 해결되냐면 요 2개가 해결돼요. 그죠? 오, 네. 해결돼. 외울 게 5개를 줘. 다원자 이온만 외우면 돼. 오. 그치? 다원자 이온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원자 이온의 양이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양이온 딱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다 음이온이야. 그죠? 음이온. 그냥 암모니아가 3 말고 4로 바뀌면 암모니아. 맞아. 암모늄이 돼요. 암모니아가 NH3, 암모늄은 NH4. 근데 수소 하나 차이잖아. 네. 완전 다른 물질이야. 우리 물하고 과산화수 기억나? 산소, 걔도 완전 다른 물질이잖아. 네. 산소 하나가 더 붙었냐 덜 붙었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물질 되듯이 암모늄하고 암모니아도 완전 다른 물질. 다른 물질. 그냥 암모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암기해야 될 이온들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자, 이온식. 이걸 식으로 표현해 보는데, 책에 나온 거 해볼게요. 리튬. 아까 했던 건데. 리튬이라는 원자가 있습니다. 리튬 원자는 1족이잖아. 전자 몇 개 버리죠? 1개 버리죠. 그럼 버리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마이너스는 쓰지 않습니다. 버린다는 표현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너는 뭐가 되니? 나는 전자 1개를 이렇게 내놔서 플러스 연결이죠? 네. 전자 1개를 이렇게 내놔서 나는 플러스가 돼. 라고 쓰는 거예요. 쓸 때. 자, 원자인 나는 진행이 돼서 전자 1개를 버리고 나는 1 플러스가 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자, 리튬이 화살표로 연결되죠? 이걸 이온 반응식, 이온식이라고 해요. 이온식. 이온이 만들어진 식인데, 리튬이라는 원자가 전자 1개를 버리고 리튬 양이온 되잖아. 그거를 리튬인 내가 리튬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1개를 내놨어. 전자 1개를 이렇게 내놨어 라는 뜻이야. 옆에 쭉 내놨어. 됐다고요? 그러니까 얘랑 결합하면 얘가 되잖아. 네. 거꾸로 얘랑 결합해야 되니까 얘가 이게 되려면 전자 1개를 옆에다 툭 꺼내놓은 장면으로 생각해. 전자 1개 옆에 툭 꺼내놓은. 리튬 이온이 내가 리튬 이온 되느라고 전자 하나를 쭉 꺼내놓은 거야. 이렇게 플러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법이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나 플로린이야. 전자 몇 개 얻어와야 돼? 1개 얻어죠? 그럼 전자 1개랑 결합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나는 야, 플로린 화이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음이온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양이온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표현하는 방법, 네. 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에는 산소가 나와 있으니까 산소도 하나 더 써줄게요. 산소는 전자 몇 개 얻나요? 산소 2개였죠. 산소 2개, 전자 2개 얻으니까 전자 앞에다가 2를 써서 전자 2개를 얻어요 라고 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 산소 쓰고 오른쪽 위에다가 2-라고 쓰면 되겠죠? 2-라고 쓰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1번, 2번, 3번까지 끝났습니다. 와. 엄청 많이 했죠? 네. 오늘 첫 번째 페이지만 할게요. 네. 자, 마지막 이온의 전하 확인 실험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염화 나트륨이네?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이 뭐죠? 두 글자로? 연화 나트륨이요? 소금. 정답. 소금이에요. 소금. 엄마, 국이 좀 싱거워. 염화 나트륨 좀 줘. 뭐래니? 어머, 염화 나트륨 몰라? 염화 나트륨? 아우, 정말. 이게 바로 소금이라는 얘기죠. 같은 말입니다. 소금과 염화 나트륨은 똑같은 말이에요. 소금. 자,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나트륨을 먼저 쓰죠? 네. 염화는 뭐야? CL이죠? 얘를 물속에다 녹입니다. 물속에 녹이면 이온화돼요. 나트륨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아까 봐봐. 나트륨이 전자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자를 버린다고 그랬죠. 바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가 전자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한테. 반대로 염화 이온 어때요? 전자를 얻잖아. 물에 들어갔을 때 물로부터 전자를 또 얻어와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전자를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금덩어리를 이 소금덩어리를 공기 중에 이렇게 놔둔다고 해서 얘가 전자를 주고받나요? 아니라니까. 얘를 물속에 풍덩 넣었을 때 전자를 주고받아서 이온이 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서 이온화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물속에 집어넣어서 녹이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되었다. 이온화되었다. 화자가 될 화자입니다. 이온이 되었다. NaCl이 이온이 되어서 저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누가? 그 염화나트. 아니죠. 이 염화나트륨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있는 녀석이었던 거예요.
녀석인데 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게 둥 떨어지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야. 돌아다니는 거지. 자, Na+도 돌아다니게 되고 얘도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주면 돼요. 바로 얘가 바로 그래서 물속에 돌아다니는 Na+하고 Cl-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막 떠다니고. 물속에 이런 형태로 막 떠다니고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야. 떠다니는 거야. 이거를 우리 무슨 물이라고 부른다? 소금. 정말 소금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염화나트륨 네. 수용액. 네. 염화나트륨 물 숫자 물에 용해되어서 만들어진 액체 수용액. 물에 용해되어서 만들어진 액체 수용액이라고 그래요. 네. 엄마들이 왜 옛날에 한자 공부하는지 이제 네. 느낌이 오죠. 네. 이제 한자 네, 공부. 많이. 한자 공부했구나. 사회할 때 많이 좀 그렇죠. 자, 같은 말이에요. 소금물이 바로 다른 말로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우리 계란 삶을 때 그냥 물에다 삶으면 되게 오래 삶아요. 30분 이상 삶아야 돼. 네. 근데 소금을 좀 넣고 삶으면 15분이면 삶았어. 오. 왜냐면 소금물이 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소금물은 103도, 104도 이렇게 끓여. 더 높은 온도에서 계란을 익히니까 좀 더 빨리 익어요. 근데 그것도 되지 않냐? 그 소금에다가 얼음 넣으면 온도 더. 맞아. 그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비슷한 원리. 아무튼 소금물은 그런 데 사용이 돼요. 중요한 건 소금물은 전기가 통할까요? 안 안 통해요. 안 통한다. 네. 안 통한다. 안 통하죠. 다 틀렸어요. 에? 소금물은 전기가 통합니다. 근데 저거 나트륨이 플러스고 연소가 마이너스면 중성되는 거 아니에요? 후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중성인데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따로 들어있잖아. 자, 잘 들어. 네. 전기가 통한다는 건 전기를 뗀 입자가 네. 움직이면 전기가 통하는 거야. 자, 이 전기를 뗀 입자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입니다. 왜 움직여? 저기 마이너스다. 가자. 그래서 움직여요. 얘도 저기 플러스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야, 일로 갈래? 너도 일로 갈래? 움직여요.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일 때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통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용어는 전기가 통한다인데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한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네.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기가 전도되는 현상이 있다. 이렇다고 표현해요. 과학 용어가 어렵다는 게 똑같은 말인데 저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전기가 통할까요? 라고 물어볼까? 아니요. 넌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까? 몰라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이 용어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됩니다. 전기 전도성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다시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존나 의식해 보이잖아, 그지? 하지만 이걸 우리말로 물어보면 야! 소금물이 전기 통하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쉽다. 이거 시험 문제, 첫 번째 문제. 소금물이 전기 통하냐? 네. 그게 시험 문제는 너무 좋겠죠? 네. 근데 학과 선생님도 어떻게 한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왜 이렇게 좋아해? 목소리가 너무 다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그럼 여러분들 2학년 때부터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문제는 다 이런 용어들로 문제를 내겠죠. 야! 소금물 전기 통하냐? 이렇게 문제 내겠어? 안 할 거 아니야. 혹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전기가 통하는 사실로 봐서 이 소금을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통하는 걸로 봐서 이 안에는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 없어? 있다는 뜻이네요. 우리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시 봐봐. 소금이 있어. 소금을 물에 녹였어. 보여? 아니요. 이분이 보여? 그러니까 전기를 부으면 되잖아요. 전기를 부어? 아니 피카츄인가요? 전기를 부어? 어떻게 부어? 그게 아니라 이게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또는 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때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건전지에 갖고 툭 걸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수 있고요. 움직이면은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모이잖아. 봐봐. 네. 모이면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가 이쪽에 모이지. 네. CL과 CL이 달라붙어서 기체가 뽀글뽀글뽀글 나와요. 우와. 이상하네. 초록색 비슷한 기체가 막 올라오고. 여기 기체가 막 올라와. 하면 안 되겠죠? 어?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돼. 이게 되게 유독성 물체. 오 마이 갓. 염소 기체가 되게 안 좋은 기체거든. 실험하니까 안 좋아. 나 할라 했는데 방금. 그래서 중요한 건 아, 진짜 이 실험을 할라 했더니 막 이 플러스 극에서 막 기체가 막 올라와. 무슨 소리야? 안에서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였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온의 전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플러스를 향해서는 마이너스가 올 테고 마이너스를 향해서는 플러스가 갈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는 실험인 거예요. 네. 자, 됐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간다.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비교하는 시험 문제 하나만 더 할게요. 잠깐만 없네요. 설탕물. 오. 설탕은 C 10둘, O 20둘, H 20둘, 그다음에 O 11개. 많다. 이런 식으로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이게 설탕인데 설탕을 물에다가 풍덩 던지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질까? 안 하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덩어리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덩어리. 그러니까 이만한 덩어리가 그냥 덩어리 잘라질 뿐이지 전기를 띠진 않아. 전자를 주고받지 않는다고. 나트륨은 전자를 막 버려야 되잖아. 전자를 막 버리고 얘는 전자를 얻어오고 그래야지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될 텐데 얘는 전자를 주고받지 않아. 설탕 통. 전기를 띤 입자 있니 없니? 없어.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설탕물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탁 걸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무슨 말이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기도 안 통해.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건 그 안에 전기를 띤 입자가 들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얘는 이온화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온화가 안 됐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4번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과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나와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설탕 수용액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여기 보라색 동글동글 보라색 덩어리를 그려놨죠. 네. 보라색 덩어리가 뭐다? 전기를 띠지 않는 그냥 소금 입자 하나하나. 그럼 우리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암기법인데 고등학교까지 쓸 수 있는 건데 약간 달달한 거. 설탕 달잖아. 달달한 거 이온이잖아. 달달한 거. 이온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 술 종류도 잘 이온화가 안 됩니다. 술 종류. 그거 달지 않잖아. 그치? 단 거랑 술이랑 어른들은 이걸 달다 그래. 농담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단 거죠. 지금 단 거. 굉장히 위험한 단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단 거. 오, 단걸, 덴들.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은 31쪽 문제 풀고요. 우리가 A 파트만 했기 때문에 네. A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어올게요. 페이지로는 11번까지만. 11번까지 11번까지. 어떻게 알아? 파트 나왔어요. 나와 있네. 오케이, 거기까지 해갖고 올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이거 지금 안 푸는 거야? 집에서 해올게요. 설명을 많이 해주더라고. 시간이 많이 갔어.